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2월 24일이고요. 어제 이제 저는 영상에서 어쩌면 현금을 조금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금 한 10% 정도 일단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았었던 고배당을 우선 다 팔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늘리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음번에 주도주나,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섹터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계속 돈이 어디서 돌고 어떤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랑 바이오랑, 그리고 여전히 고배당이 시장의 어떤 수급 싸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꺾이면 보통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힘이 빠지고 뭐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이러는데, 일단 저의 고민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그 변곡이 되면은 기존의 요옥이 강했던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파랑색이 올라갈 때쯤에 강했던 섹터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이 빠진 섹터가 고배당이죠. 당연히 이제 고배당은 이번 주 배당 기준일이 25 일까지니까 배당에 대한 매수의 수요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부터 이제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의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2월 말 배당 기준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사야 되는데, 수요일 이후에도 배당에 대한 매수가 계속 기관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뭔가 좀 리레이팅이 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1 분기 분기 배당이 있어 가지고 1 분기 분기 배당을 노리는 어떤 수요도 사실 3월 중순부터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니까 지금은 좀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변곡에서 나타나는 게 최근 들어서 바이오와 반도체가 막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은 쪼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중순까지 안 가더라도 3월 첫째 주까지만 시장이 좀 쉰다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빨리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부장이 셌었는데, '소부장이 셌었던 외형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날 목요일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달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장 마감하고 나서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날 오전에 발표하는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베팅이 발생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대 강도나 변동성 모멘텀을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소라티노 11선 이평선 이상의 것들을 보면 건설은 뭐 원전이고, 그다음에 고배당이죠. 은행이나 증권이나 여기 뒤에 있는 지주사나 이런 것들 다 고배당이고, 고배당이 한 챕터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로봇도 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AI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이런 것들은 반도체가 또 한 템포가 한 챕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있고 방산이 하나 지금 끼워져 있고요. 여기 이제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조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원하니까, 이 안에서 지금 고배당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어쨌든 이번 주에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나면,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이달 말이니까 2월 25 일까지 주식을 사야 27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2월 26 일부터는 배당에 대한 뭐 수요가 좀 풀리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 고배당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돈들이 이제 어 반도체로 가거나 뭐 바이오로 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 그러면 '소부장을 지금 봐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이제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심플하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을 중심으로 지금 HBM 관련된 램프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발주가 나올 것인데,
이게 내년 1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하이닉스도 이제 올해 2 월부터 이제 1B D램 양산 웨이퍼 투입한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발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VM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발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소부장이 작년 말에는 이제 발주가 쪼끔 언제 발주가 나오는 게 2026 년도부터 막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소부장을 먼저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그 급한 느낌을 좀 가지지 않았었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소부장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제 모멘텀들이 좀 상반기에는 발주 모멘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만 계속 플레이해야 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그것도 또 이제 세론의 어떤 기분으로 주가가 이제 쉬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차익 매물이 막 나오고 또 그 돈들이 또 딴 데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 단위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데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고배당은 지금 수급이 찼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 가지고 한 템포 좀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그 상대 강도 상위도 아니고 바이오도 이제 아직까지 상대 강도 상위가 아니니까 바이오도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바이오가 만약에 그 변동성 모멘텀이나 소라티노 모멘텀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거에 상대 강도 상위까지 오면은 다시 이제 바이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손해보험이나 은행이나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증권. 증권은 수급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수급이 좀 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외부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26 일, 25일 날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는 매수 마지막 날이니까 26 일이나 27 일에도 배당에 관련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거는 뭔가 또 새롭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6 일, 27 일부터는 '배당에 대한 매수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 일, 27일 날에 있는 수급의 변화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수급을 체크를 해서 기관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서 25, 26, 27 이 3일 동안 24 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것도 제가 보여 드릴 건데 24 일부터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지금 수급이 많이 비어져 있고 반도체 이제 대형주들은 좀 수급이 좀 차 있다. 요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력기기도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평균 여기가 이제 평균으로 보게 되면 좀 낮아져 있는 구간이다. 뭐 요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소라티노 지표 상위권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수급이 비워져 있는 거를 만약에 찾는다면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이쪽이 좀 유리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고배당들은 이벤트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시연해 보고 26 일, 27 일에도 고배당에 대한 종목군들의 수요가 계속 있는지를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증권 이런 것들 있죠. 자사주 소각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을 요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어떻게 볼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제 매수를 체크를 하는 건데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을 이제 오름차순해서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도 반도체, 반도체를 샀고 그다음에 뭐 SDI나 현대건설 원전과 ESS 전력기기 요런 쪽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쪽 계속 이렇게 좀 사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뭐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을 이제 먹겠다.'라고 하는 매수들도 꽤 있다, 연한 색깔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력기기가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자 노란색 빨간색인 반도체 쪽 요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쪽, 전력 쪽과 관련된 종목군 뭐 ESS 또는 뭐 원전 또는 전력기기 요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조선방산 이런 것들이 쪼끔 이제 플레이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바이오는 그렇게 많이 플레이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 '반도체가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요렇게. 그리고 고배당에 대해서 매매하고 있는데 고배당은 우리가 26 일, 27 일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건 기관의 시가총액 대비입니다. 사모투신연금을 보면 반도체가 빨간색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50개 정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이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개면은 50개 중에 6 개면은 꽤 포지셔닝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노란색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ESS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쪽, 뭐 2차 전지도 사실 제가 포함해 놨어요. 원전도. 대우건설도 원전으로 좀 해 놨고 ESS고. 그러니까 노란색들은 사실 좀 펼쳐져 있는 여러 개가 좀 섞여 있지만, 이제 바이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6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들이 꽤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는 이제 좋았었지만 실제 수급은 요 빨간색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었고 반도체 소부장도 여전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들을 좀 사는 모습들이 보인다,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막 사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관들은 반도체랑 바이오를 투 트랙으로 지금 약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대비해서도 보죠. 이게 이제 기관의 금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가 빨간색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많이 플레이하고 있고, 이제 연한 색깔들이 이제 고배당 과라들이라서 고배당도 하고 있는데 바이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가 '바이오를 좀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동차도 있긴 한데 자동차는 좀 더 수급이 좀 빠져야 된다. 뭐 제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6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25 일, 26 일, 27일 날 수급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좀 전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고배당이랑 결국 이제 3 파전인데, 고배당이랑 그다음에 저기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이 3 개가 지금 그 수급을 서로 뺏어가는 어떤 그런 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방향을 빨리 착 체크해 가지고 그쪽으로 쏠랑 붙어야 되겠죠. 근데 고배당은 어쩌면 모멘텀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미 소멸되고 있다 보니 고배당은 쪼끔 이제 후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5일 날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아침이에요. 그러다 보니 26일 날 반도체가 이제 셀온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고 오히려 반도체가 더 셀 수도 있지만. 그래서 26일 날 반도체가 셀온이 나온다면 고배당이 힘 빠져서 돈이 빠져나와서 그 돈이 반도체랑 바이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돈의 흐름을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까지 셀온이 나오면 진짜 26일 날부터는 바이오가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가 26일 날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 일부터 그리고 3월 달에부터 하나 둘 학회가 있어요, 바이오 학회들이. 그리고 1 분기 때 다양한 제약 바이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AACR 4월 달 들어가면은 혈액 학회, 그다음에 암 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고, 보통 학회에 한 달 전부터 "제약 바이오를 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더라."라고 하는 게 제 경험인데, 이번에 학회가 또 3월 달에 알츠하이머 학회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금 시기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더 큰 게 없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좀 쉬는 거 아니야, 당분간?'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보니 포트폴리오에 공격수는 반도체 소부장을 좀 가져가긴 하지만 쪼금씩 바이오도 한두 개 정도는 쪼금씩 넣어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쯤은 넣어 놔야 한두 개쯤은 넣어 놔야 종목 수를 또 늘리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고런 고민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은 바이오를 아직 없지만 내일부터는 바이오를 조금씩 채워 넣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은 지금 현재 10% 정도인데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부 이제 수급이 찬 것들은 좀 채우 팔게 되면 저는 이제 바이오도 하나둘 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이벤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덜 올랐고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금액이나 금액 기준이나 또는 시가총액 대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종목 수가 꽤 있는 걸 50등 안에 이내에서 종목 수가 꽤 있는 걸 보면 바이오를 약간 바벨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한쪽은 이제 공격 공 한쪽은 엄청나게 센 저기 뭐냐 반도체 소부장 모멘텀 플레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모멘텀 플레이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등수에는 없는데 쪼끔 이제 후순위지만 그래도 이제는 학회 모멘텀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도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할 가능성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4일 오늘 이제 수급 체크했지만 25일 날도 수급을 체크하고 26일 날도 수급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상법 개정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 방향에 빨리 붙어야 3월 달 장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달은 고배당의 한 달이었고 고배당이 이제 연속으로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또는 저기 뭐냐 바이오일 가능성이 있고 뭐 둘 다 가져가든지 뭐 요런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이 단기 이벤트가 굵직하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힘이 좀 쏠리는 것 같다. 근데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또 시장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장중에 거래 대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또는 장 마감하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이랑 이런 애들이 어디로 매수가 많이 발생했는지 이걸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나오는 이런 콜앱 코드들이나 엑셀 데이터들은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데이터들은 다 이제 어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 회원만 되더라도 텔레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일단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요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할 때 가장 많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3월 첫째 주나 중순까지는 쪼끔 이제 현금 들고 다니면서 보수적으로 좀 플레이했으면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현금 비중이 일단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1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쪼금 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현금을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잡아 놓고 다만 공격수는 지금 수급이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 선택은 반도체랑 소부장이랑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이랑 바이오가 좀 더 시장의 중심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